안녕하세요. 나이브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왜 이혼을 끌고 있는지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요. 결혼 20년 차에 10대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는 11개월째고요. 남편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소송을 했냐, 합의를 하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소송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고도 괴로우니까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까지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것을 알기에 처음에는 남편과의 합의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저를 협박하면서 평생 해왔던 것처럼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수법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거나 눈물로 호소를 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죠. 협박의 수준은 너 가만 안 둘 거야의 정도가 아니라 나 죽을 거야, 널 죽일 거야 정도이고요. 호소의 수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어의 정도가 아니라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거나 무릎을 꿇는 정도죠. 보통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들이 이 정도 세게 나오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평생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번 이혼할 때에도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남편은 양육권과 양육비, 집 소유권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본인의 연금만은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너에게 연금을 주느니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네가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연금을 나눠주냐? 너가 결혼해서 한 게 뭐 있냐? 나는 너와의 잠자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개같이 일하는 동안 너는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지 않았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했다. 너는 내 인생도 망치고 아이들도 망가뜨렸다. 나르시스트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문장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우리도 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 10년 차이면 재산을 50%씩 나누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결혼 20년 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도 남편은 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금 또한 결혼 후에 취직을 했고 은퇴할 때까지 부인이 가정을 함께 꾸렸기 때문에 공동 재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양육권 다툼으로 소송이 길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마음이 아닌 괜히 딴지를 걸고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양육권을 핑계로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죠. 나르시스트 남편이 살을 입에 올릴 정도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본인의 연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제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치명적인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저 연금을 안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판사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소송하기 전에 집한 금액, 즉 대출금을 다 갚고 남은 금액 70%를 저에게 줄 테니 연금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30%는 가져가야 되겠다고요.
70%면 돈이 꽤 나올 거고 원베드 아파트 하나는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니 매달 얼마 안 되는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매달 조금씩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큰 돈을 받으면 아파트를 사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해서 아이들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이 그 조건이 너에게 더 유리하며 너를 위한 길이다. 그 말에 저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편이 설득한 대로 제가 합의를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막상 소송을 시작하고 오픈을 해봤더니 남편이 저 몰래 집담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썼더라고요. 집담보 대출로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집한 금액의 70%를 주겠다고 했다는 거는 정말 저와 아이들을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이 14년 동안 대출금을 갚았는데 대출금이 하나도 줄어있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14년 전 저희가 집을 샀을 때보다 지금 집값이 2배 올랐어요. 집을 살 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못 꿨을 텐데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대출금이 반이나 남아있는 집을 팔아서 얼마나 된다고 그걸 또 7대 3으로 나누나요? 집값이 안 올랐다면 정말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 제가 변호사 상담을 갔을 때 남편이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변호사님이 이미 예측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저와 아이들은 살면서 사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명품 핸드백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아이들도 넉넉하게 입히지도 못했고 넉넉하게 먹이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 대출금은 도대체 무엇에 썼을까요? 남편의 주장은 우리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있고요. 남편은 오토바이와 캠핑카 그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의 어마무시한 소비 생활은 평범하지 않으니 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그 정도 지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는 거죠. 나르시스트들이 또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게 돈을 버니 이 정도쯤은 쓸 수 있어. 이 돈을 못 쓰게 한다면 차라리 일을 안 하겠어. 내가 일을 안 해서 너희들이 굶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라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덧붙이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은 본인의 것이고 본인이 100% 혼자서 힘들게 이루어낸 것이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부인과 자식들은 자기를 왕 모시듯 떠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의 인생은 끝났다, 재수가 없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이 안 되고 사실도 아니며 정상도 아니죠. 결혼 20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냐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부인이 소송까지 해가며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연금을 빼앗으려 하니 얼마나 제가 밉겠어요. 하지만 그건 본인 혼자만의 생각, 아니 망상이고요. 저는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법의 도움을 받기로 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11개월째 싸우고 있고 현재 끔찍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소송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또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집을 날리기 전에 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지만 소송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